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시네요, 소개가. 투 타일러 중에 로우 타일러 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이고요.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 준비 썰. 네, 저번 주에는 약간 기본적인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나와 약간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건요. 제가 어떻게 결혼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어떻게 이 결혼과 관련된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께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참고로 재미로 혹은 또 이런 정보가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혹시 뭐 방송에서 이런 점이 궁금하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혹은 이메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처음 하는 거니까 결혼에 대해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사용했던 방법은 저 역시도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부산 타일러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산 타일러님은 참고로 이제 3년 전에 결혼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부산 타일러님은 저기 수원 광교에 살고 계시거든요. 퇴근하고 광교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커밍아웃을 했죠. 내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축하한다. 결밍아웃. 네네, 결밍아웃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세하게 저도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를. 반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는 돈이 얼마나 들었냐. 또 이제 부산 타일러님도 굉장히 그런 정보를 오픈하는 거를 거리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조언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지금 들어서 가장 생각나는 그리고 정말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하는 조언이 딱 하나 있거든요. 핵심적인 조언. 부산 타일러님의 핵심적인 조언은 쌤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프로포즈는 빨리 해라.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조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타일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언젠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프로포즈를 하고 깔끔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너무나 맞는 조언이었습니다. 너무나 맞는 조언이었고요. 타이밍이 있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좀 잘 살리지 못했었어요. 그 프로포즈를 할 만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제가 아쉬웠던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 프로포즈라는 이벤트가 뭔가 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프로포즈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답정너 같은 프로포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찔러절박. 약간 요식행위 같은.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이벤트긴 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추억을 남겨주는 이벤트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나중에 저도 프로포즈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씀드릴 거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간이 점점 결혼식 날을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렇죠. 빨리 프로포즈는 해야 되는데 와이프도 기다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타일러님의 조언이 정말 저한테 맞는 조언이었는데 저는 실천하지 못했던 조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좀 결혼을 한 경험자를 통해서 좀 친하거나 혹은 그런 분이 없다면 저희 방송을 들으세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좀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와이프도 주변에 왜냐하면 또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시선도 다르고 약간 서로 챙겨야 될 부분도 다르고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네요. 드레스 같은 거는 여성분만 입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건 또 역시 와이프도 본인의 지인한테 가서 약간 물어봐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었고요. 이건 좀 특정 카페 홍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카페는 네이버에 다이렉트 웨딩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좀 회원수도 많고 말 그대로
스스로 셀프로 웨딩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고 뭐 질문도 올리고 그런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좀 게시판 눈팅을 하신다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그 카페에는 은근히 홍보가 많습니다. 그건 좀 걸러서 들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희도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광고는 알아서 걸러셔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 좋은 후기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 일단 그건 좀 감안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좋게 써 있거든요. 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아무리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도 내 결혼식에 대한 추억을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후기를 남기면 할인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시백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단 50만 원을 결제를 하고 후기를 쓴 다음에 링크를 보내주면 얼마를 캐시백 해주겠다. 이런 데가 할인.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후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너무나 나한테 혹은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담당자분이 나한테 잘해주셔가지고 진실로서 그런 칭찬하는 후기를 올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무래도 좀 그런 돈 받는 후기를 쓴다고 하면은 조금 약간 바이아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좋은 카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뭐라고요? 다이렉트 웨딩 카페입니다. 그냥 웨딩 카페라고 검색하면 아마 제일 위에 뜰 거예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거의 뭐 1분 단위로 게시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와우. 네, 거의 그런 카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지인. 네. 인터넷으로는 그게 다예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만 했어요. 다른 데는 들어가 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정말 홍보 이거는 온라인 계통이고 웨딩 박람회라는 경로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는 웨딩 박람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그거를 대충 약간 저희도 개념 잡기로 검색을 해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방금 말한 카페 외에는 그렇게 영양가 있는 정보가 없었다. 맞습니다. 네. 그나마 좀 기본적인 틀을 잡아준 게 저는 틀 잡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는 있을 수도 없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취사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정보량이 방대하니까. 게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처음 들어가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근데 약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조금 눈에라도 그런 용어들을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그거였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뭘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개념 정도는 네네네. 잡을 수 있는 곳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대략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일은 일단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저희의 교제 사실도 모르셨어요. 제가 와이프를 만나고 있다. 와이프가 저를 만나고 있다. 전혀 몰랐거든요, 서로. 그래서 일단 서로가 각자 집에 먼저 내려가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그게 한 2월 말쯤에 저희가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창궐을 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그 문제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먼저 그 서로가 각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까지는 정말 완전 극초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그런 통제나 약간 그런 뭐라고 하죠? 병의 확산 속도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덜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가야 되고 이제 와이프도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조금 저희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처가가 대구였는데 그 당시에 대구가 코로나 사태가 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제일 심각했죠. 그래서 그 전에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모님은 원래 제가 사실 집에 어떤 타이밍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날 끝나고 한 2주 뒤에 다시 내려갔어요. 네. 그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원래 제가 그렇게 집에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닌데 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세네 번 명절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2주 만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갑자기 제가 밥을 식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네. 밖에 이제 좋은 횟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부모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내려올 타이밍이 아닌데 내려온 걸 보니까 뭔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구나.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냐 그런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냐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죠. 네. 뭐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지만 뭐 제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딱히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되게 잘 지지해 주셨습니다. 무난하게. 네네네. 처갓댁 반응은 어땠대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했던 것 같고. 과연 비슷했을까요? 그건 제가 전달받은 바니까. 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무난했다. 처갓댁도. 뭐 이제 장모님이 좋아하셨던 포인트는 제가 이제 동문이었다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여자친구와 그 당시 여자친구의 대학 동문이다. 그 부분이 되게 플러스 요인으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무난하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사랑받는 사이가 됐네요. 예, 되게 잘해주십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 학교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요. 여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에 잘 써먹고 있어요. 좋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각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상견례? 아니요. 이제는 각자 이제 허락을 둘씩 집안을 찾아뵈야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2월 말쯤에 원래 그거를 이제 각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계획은 한 3월 초 중순에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그때쯤에 결혼식장 예약을 하자. 왜냐하면은 뭐 적어도 결혼식장 예약은 양가 인사는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럴 계획을 했었는데 대구에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대구에 내려갈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원래 이게 좀 풍습은 여자 쪽,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 먼저 인사를 가는 게 풍습상 맞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면. 그렇지만 저희는 좀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남이었거든요. 네. 충남인데 저희 지역은 그 당시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3월 말쯤에 기다리고 미루다 해가지고 3월 말쯤에 저희 집 먼저 인사를 가고요. 역시나 식사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장은 뭘 입고 가야 되나요? 복장은 저는 한복? 아니요. 저는 되게 편한 옷을 입고 갔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니까. 그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깔끔한 원피스. 뭐 원피스 그냥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갈 때 입는 정도의 복장? 그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구두 신고 약간 뭐 원피스 같은 그런 좀 호멀한 복장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한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구는요? 대구는 당연히 정장을 입고 갔죠. 네, 정장에 넥타이까지 하고. 이번에는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편하게 입고. 그렇죠.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갔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가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가든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좀 고민이 돼요. 무슨 선물을 사가야 될까? 물론 이제 무슨 선물을 사가시든 좋아하실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후보군을 그 당시에 뽑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홍삼, 두 번째 고기, 소고기 한우 세트, 세 번째는 뭐 약간 차 세트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백화점에 가면은 지하에 가면은 굉장히 그런 선물 세트 코너가 많습니다. 뭐 과일 바구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검색을 하고 또 약간 저희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본 결과 모양새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제일 괜찮은 거는 한우 세트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백화점 한우 세트여야 됩니다. 왜죠? 약간 그게 모양새가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엘보 백화점에 가서 그 한우 세트를 샀는데 가장 무난한 선택인 것 같아요. 가격대는 저희는 한 30만 원. 네,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했는데 이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사실. 한우 세트가 30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와도. 네네네. 뭐 비싼 건 한도 끝도 없이 비싸지죠. 30만 원이면 저희는 이제 약간 저희의 선택 기준은 그래도 한우니까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장조림용도 있고 국거리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런 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그 몇 가지 구성 중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들어가면 그래도 좀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한우 세트를 골랐고요. 뭐 포장은 굉장히 그 백화점 로고가 들어간 그런 보냉백에다가 딱 들고 가기 좋게 선물 세트처럼 포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모양새가 사실 좋아요. 다른 것보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양가 어머님들을 위한 꽃다발 꼭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께 드릴 꽃다발도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네, 꽃 플러스 한우 세트를 준비를 한 거죠. 네, 이게 가장 무난하고 가장 스탠다드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보셔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꽃도 대부분 한 80%는 사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좋아하십니다. 꽃 안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없으세요? 여성분이 없죠. 여성분이 없죠, 사실 정확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꽃 같은 경우에는 동네 꽃집보다는 약간 좀 그런 트렌디한 꽃집들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서 해시태그를 잘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실 제가 해시태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와이프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와이프 회사 근처에 있는 네. 꽃집을 하나 골라가지고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주문을 해놓고 당일날 오전에 찾아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었습니다. 네. 양가의 꽃 한 송이, 꽃 한 다발, 그리고 한우 세트 하나. 그래서 이걸 꽃은 한 7-8만 원짜리. 그러면 되게 풍성한 꽃다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뭐 양가 부모님, 어머님의 취향을 아신다면은 그렇죠.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취향도 아신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이 꽃다발에 포함시켜 달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버님들은요? 아버님들은 양주라도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옵션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 아버님도 양주를 잘 안 드시고 장인어른도 양주파는 아니셔서 그거는 배제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소주를 드시는구나. 네, 소주 드십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차가 없었기 때문에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렌트를 해서 대구까지 멀잖아요. 좀 운전이 힘들더라고요. 한 300km 가량 또 운전을 하고 또 막 그때 캐주얼한 복장으로 운전을 편하게 하고 다니다가 대구 직전의 휴게소에서 차 안에서 또 그 정장으로 입었던 기억도 나네요.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좀 처음에 저희 집은 좀 더 편했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니까. 그렇죠. 계속 자기 집이니까. 예. 여자친구는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긴장을 해서 심지어 청심환을 하나 먹고 갔습니다. 네, 청심환을 먹고 갈 정도로 좀 긴장을 했었고요. 네. 저희 집은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약간 그런 일정으로 했고요. 네. 이제 대구는 좀 멀다 보니까 이제 그 처가에서 하루 숙박을 했죠, 제가. 네. 어땠나요? 근데 저희 이제 처가댁이 그 2층 집이어서 2층 공간은 사실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2층에서 이제 혼자 잤기 때문에 되게 편했어요, 사실. 네. 장인어른은 어떻게 맞아 주시던가요? 장인어른 일단 뭐 직업 물어보시고. 아니 그 뭐 이제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의 사위가 될 사람이. 뭐 두 분 첫인상이 굉장히 다 좋으셔가지고 잘 대해주셨어요, 되게.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다 파악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통 안 된다고 하셨으면은 이미 그 이전에 저한테 들어왔겠죠, 정보가. 그렇겠죠. 네. 오지 말라고 했겠죠. 네, 오지 말라고요. 감히 어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도까지 뭐 그런 대사까지 이제 나왔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내려가서 식사 한번 하고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는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드리고 그리고 뭐 술도 한잔 하고 하룻밤 묵은 다음에 또 점심 식사도 차려줘서 점심 식사하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죠. 어색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는 제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을 때는 와이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네, 좀 이게 저 뭔가 서로 커트해줄 질문을 알아서 커트해주고 각자 부모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물어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약간 대신 대답을 해준다던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합이 좀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약간 공동체예요, 정말. 네. 디펜스를 해줘야 됩니다. 네. 뭐 그랬던 순간이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좀 포인트는 선물은 꼭 약간 그런 포멀한 걸로 하고 복장은 뭐 당연히 정장이죠. 뭐
저는 정장을 사실 잘 안 입기 때문에 입을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정장도 사실 샀네요. 생각해 보니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장을 입을 일이 조금 생겨요. 상견례 때도 입어야 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결혼식 당일에는 좀 다른 옷을 입긴 한데 턱시도라든지, 그래서 뭐 상견례 때도 입어야 되고, 뭐 인사 갈 때, 양가부 인사 갈 때 다 입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정장도 좀 구입을 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는 각자 집안에서. 네. 그리고 선물을 꼭 미리 잘 준비합시다. 좋네요. 약간 이게 오늘 좀 포인트인 것 같네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건 결혼식장 잡기 전에. 그렇죠. 저는 그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날짜 잡는 거는 어디서 잡았어요? 날짜도 사실 저희가 잡았어요. 저희가 그냥 왜냐하면은 뭐 서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2월 달이 굉장히 바쁜 시즌이라 12월 달이 좀 어렵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는 그것도 풍습이 여자 쪽에서 정해오는 게 원래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여자 쪽 집안에서 정해오는 게 풍습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또 양가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그냥 저희가 정한 날짜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또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방송은 이제 예식장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예식장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원하는 날짜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식장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식장의 스케줄에 따라서 결혼 기념일이 달라진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예식장 잡는 얘기를 할 텐데 다음 네네. 주도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얘기죠? 지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역. 그렇죠. 예식장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두 분이 고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남이고 이제 와이프는 대구고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는 서울이고. 그렇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서울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프로세스 중 하나잖아요. 네네네. 결정해야 될 주요 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예식장 잡는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그것도 풀어주시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양가 부모님께 인사에 대해서 썰 풀어드렸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결혼식장에 대한 썰. 이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지면은 2회로 나눠서 좀 좋네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자가 풀어주는 결혼 준비 썰 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또 이런 거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